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기초의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심의위는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부결시켰습니다. 부산시의 예산 삭감으로 올해 치러지는 부산의 영화제 일부가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인들 사이에서 지원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온 보이스피싱 번호를 010으로 변환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24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요 투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 회복과 줄고 있는 부산의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 기초의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경고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기초의회에서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 스스로가 아닌 심의 단계에서 연수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지난 6일 의회가 제출한 해외 출장 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북구의회 개원 이래 처음입니다. 다음 달 호주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4구 의회와 중복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북구의회는 오는 6월 21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구의원 7명과 직원 3명이 참가하는 호주 뉴질랜드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무국외 출장 중단과 상식적인 심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북구의회 같은 경우는 저번에 갔다 왔던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 200페이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표절이라는 게 이제 언론 통해서 밝혀진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일말의 사과를 하거나 뭐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거나 이런 절차 없이 또 이제 다시 공무국외여행을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산의 여러 기초의회가 똑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절반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한 달여 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1년도 채 안 돼서 또 국외 또 연수를 또 간다는 것도 처음에 또 모순점도 있고, 처음에 제가 초선으로서 갔다 와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는 상황도 제가 보고 느꼈고, 또 일하는 의회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일하는 의회가 되고 난 뒤에 되풀이되는 기초의회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출장 계획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국내로 돌아온 뒤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한 심의까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부산에서 치러지는 영화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영화제는 예산난으로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영화인들은 해마다 들쑥날쑥한 지원 예산에 대해 볼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부산 국제어린이영화제인 비키는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펼쳐집니다. 지난해 열흘에서 사흘이나 줄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비키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억 5천만 원으로 30% 삭감됐습니다. 지난해 61개 나라 155편의 작품을 선보이는 등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때문에 영화 상영과 함께 진행된 각종 부대 행사도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어린이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을 줄이고 또 행사를 더 누릴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삭감된 영화제는 비키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의 영화제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지난해 일몰된 시민영화제를 제외한 6개 영화제 중 4개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부산 독립영화제는 절반이 깎였고 부산 평화영화제도 30% 넘게 깎였습니다. 시의회도 지난 연말 부산시 본예산 심의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영화제의 예산을 좀 증액해줘도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아예 삭감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서 혹시나 또 추경의 기회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 또 요구도 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도록.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삭감케 됐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영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시. 해마다 바뀌는 들쑥날쑥한 예산 정책에 저예산 영화제가 존폐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법도 교묘해져 070 번호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010으로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해외에서 온 보이스피싱 번호를 010으로 변환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땅 속에 무언가 심어져 있습니다. 흙을 걷어내고 상자 뚜껑을 열자 배터리에 연결된 기계가 들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는 중계기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경남의 한 원룸. 김치냉장고에서 하얀 비닐이 발견되고 그 안에는 휴대전화기가 가득합니다. 모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휴대전화기와 다량의 유심카드가 발견됐습니다. 얼마가 필요했어? 백수당 5만 원? 이게 좀 세네? 나머지 폰은? 총 관리폰 이게 다야? 오토바이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연결해주는 이동형 중개소로 활용됐습니다. 시킨 거예요. 거기 배달하는 거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어진 전화 금융사기.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 국내에 있는 중개기를 통해 번호를 010으로 바꾼 뒤 피해자들에게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는 45명, 피해 금액은 24억 원에 이릅니다. 그 원룸이나 모텔 등 고정형 그리고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한 이동용으로 중개소를 운영하다가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대비해서 최근에는 땅속에 중개기를 매몰해서 운영한 방법이. 경찰은 중개 휴대전화기 450대, 유심 2천여 개, 중개기 석 대를 압수했습니다. 또 이번 중개기 범행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3명도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중개기 관리책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BTV 뉴스 박철호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요 투자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줄고 있는 부산의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은 7,158억 원 규모입니다. 본 예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추경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과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선 8기 부산시정이 시민들께 약속드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실현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1,0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도 도입합니다. 신발 등 부산 주력 산업의 디지털 기반 확산에 나서고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합니다. 또 실시간 방사능 감시 체계 강화 장치를 구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에 나섭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15분 생활권 확장으로 다시 살고 싶은 부산 실현에 집중합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미래 이용 계획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한편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과 강한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 황령 3터널 도로 개설 등 도심 혼잡도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예산 등 7,15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남부경찰서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위조해 사용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고객에게서 결제 시 받은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부산 일대의 귀금속 매장을 돌며 1,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혐의로 총책인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객이 배달앱 주문 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미리 준비한 카드 복제기로 복제한 후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정상 카드 결제기로 긁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기장군 정관읍의 한 주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기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일 새벽 4시쯤 영도구 봉래동의 한 조선소 본관 건물에서 불이 나 50대 경비원이 숨졌습니다. 불은 1층 숙직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무실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서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핵심 골자인 서해뱃길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한강에서 인천까지 뱃길이 생기고 오는 2026년에는 서울항이 생겨 한강에서 바다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과 관련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보호 중인데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기록물로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고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전 어느 수집과의 초대를 7월 9일까지 개최합니다. 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왕제색도 등 국보 6점과 보물 14점을 비롯한 이 회장의 기증품 348점이 선을 보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본선 대회가 다음 달 5일 개최됩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실내를 벗어나 야외 공간으로 주 무대를 옮겨 열립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부산참가단, 탈핵부산시민연대 등은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4월 14일 기후정의파업 참가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학살을 확산하는 개발사업 등 반기후 정책을 당장 멈추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공감 디자인단을 운영합니다. 시민공감 디자인단은 시민과 디자인 전문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정주 환경 개선 등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일까지 16개 구군, 공사, 공단을 대상으로 정주 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지 신청을 받아 6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참사 당시 부산 외국어대 미얀마어학과 학생회장으로 후배들을 구하다 숨진 의사자 고 양성호 씨가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지난 5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합동 안장식엔 양 씨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 대표의 분향과 헌화, 조총 발사,
유골함 봉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의사자인 고 양성호 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고 그동안 의사자는 기장군의 공원 묘역에 안장돼 있었습니다. 최근 정원 미달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당장 아이 돌볼 일이 막막해진 부모도 많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5년 전 200명에 육박하던 대기 인원이 현재는 5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충원이 필요한데 대기자에게 연락을 하면 기약 없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아파트 단지 밖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기자가 3, 4년 전과 비교해 90% 이상 줄어든 데다 정원을 못 채운 곳도 있습니다. 이제 외부로 나가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가 대기 중에 부르려고 하면 내년에 온다고 하고 그 대기도 이제 정확하게 오래 오겠다는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동래구의 경우 3년 전 58개였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은 40% 감소한 34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곳이 절반이나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39,171개소였던 전국 어린이집은 작년 말 39,923개소로 20% 감소했습니다. 아이들 수는 거진 한 배 반 정도로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출생률이 현저하게 줄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율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아이를 등원시키는 부모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보내거나 당장 충원 가능한 곳을 급하게 찾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매년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은 각각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계획에 더불어 현장에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저조한 출산율과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어린이집은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지역 어린이집은 1,818곳이었지만 2년 만에 1,668곳으로 줄었습니다. 원화 수도 줄어드는 상황 속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당 어린이 수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5대1의 비율이지만 3대1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채우기 힘든 상황입니다. 중간에 아이가 빠지거나 하면 이제 대기 아동을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최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 아동 비율을 조금 낮춰주시면 국공립이 조금 운영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에서 국공립 확충에 치중하기보다 민간 어린이집을 확보해 국공립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조금 더 공공형화 시켜서 국공립과 똑같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도 조금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건 예산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2021년 기준 50조에 육박하는 교육청 결산 잉여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유치원 위주로 배정된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자는 겁니다. 첫 배움에 대한 특별 회계를 만들고 교육청의 잉여 예산을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는 상황.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주간을 맞아 부산시 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 기간 동안 중앙도서관에서는 부산 지역의 커피 문화에 대한 강의가 열리고 시민도서관에서는 우주과학 강연이 진행됩니다. 또 사하도서관 청소년 음악여행과 구덕도서관 봄음악회가 열립니다. 한편 구포도서관과 시민도서관은 도서관 주간 동안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합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9회 569도 사랑 걷기 대회가 지난 8일 이기대 해안산책로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걷기 대회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출발해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따라 백운포 체육공원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집결지인 환경공단에선 관광콜라보 이색장터와 국민체력 측정, CPR 교육 등 홍보 부스도 운영됐습니다. 강서구는 5월부터 구청 내 마련된 대한변리사회 무료 특허 상담 데스크에서 기업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마다 대한변리사회에서 선정한 변리사가 상담 데스크에 상주하며 신청자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됩니다. 구는 필요에 따라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정보 분석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충분히 유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국회 부산도서관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는 우리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산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우리 부산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부산에 유치해!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2030 부산 엑스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